네,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아웅,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죠.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뭐 듣고 깜짝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예상했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 건 지난달에 공시된 신용평가에서 이 신용 등급이 하락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인데요. 네.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하락하다 보면 단기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입니다. 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지난해부터 조금씩 발생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는 이 납품 대금을 지연해서 지급을 하면서 대신에 이자를 좀 주면서 계속해서 미루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홈플러스의 대규모로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일부 회사들은 납품 대금에 대한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긴 했지만 홈플러스 대형마트와 익스프레스 또 온라인 등 모든 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도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이 홈플러스의 조주연, 김광일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에 네. 이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요. 다만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았고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홈플러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상거래 대금과 직원 급여 지급 등은 정상 이행하도록 하는 포괄 허가 결정도 내렸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홈플러스의 사업성이나 경쟁력과 같은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네.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개시 결정으로 인해서 금융채권 상황이 유예되게 됐는데 금융 부담이 크게 줄면서 아무래도 홈플러스는 좀 현금 유통은 빠른 편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 내에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서 최대한 빨리 회생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올해 첫 달부터 트리플 감소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1월 산업활동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산, 소비, 투자 관련된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네. 작년 11월에도 사실 트리플 감소가 한 번 있었고요. 2달 만에 다시 나타난 건데 감소폭은 그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전월의 증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이 됐고 또 설 연휴로 인해 영업일이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뜯어보면 일단 생산 관련 지표로는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가 111.2로 전월보다 2.7%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보자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지난 2020년 2월 이후에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고요. 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단연 뭐 반도체 생산을 그렇죠. 꼽을 네.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 생산이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도 0.8% 감소했는데요.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소비 관련 지표를 보자면 소매 판매가 0.6% 감소했는데 내구재는 늘었지만 의복과 같은 준내구재는 2.6% 감소했고요. 네. 화장품과 같은 비내구재는 0.5%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그러니까 오래 쓰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늘었지만 네. 빨리빨리 또 그렇죠. 사야 되는 물건들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소했다. 즉 뭐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투자 관련된 지표를 보자면 설비 투자가 두 자릿수로 크게 줄었습니다. 14.2% 줄었고요. 건설 기성도 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동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인데 네. 이게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지표입니다. 선행 종합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뭐 전반적으로 네.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정부 계속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외치고 있고요. 또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만큼 앞으로 좀 지표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개 설전 굉장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이후에 결국 트럼프가 미국의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운송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운송을 하고 있는 무기들도 걷어들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는 전체 무기의 20% 정도를 미국 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나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의 경우에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인 것으로 네.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지원 종료가 아니고 지원 중지. 중지. 아하. 예, 라는 한시적이라는 점인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성실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이번 지원 중단은 철회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기 지원이 이대로 그대로 끊긴다면 우크라이나는 올해 중반 이후로 무기가 부족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앞으로 또 어떻게 선택을 할지 아유, 어떤 예. 입장을 태도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오늘이 3월의 첫 평일인데 들뜬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해야 할 학교들 중에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이 35만 6천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줄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떡해요? 지역별로 보면요. 더 네. 심각한 곳들도 네.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가 1등이었어요. 네. 무려 36.6% 줄어들었고요. 네. 경북도 33%, 경남도 32% 이렇게 30% 이상 감소한 지역들도 많았습니다. 네. 출생아 수가 줄고 그러면서 뭐 당연히 학령 인구가 함께 줄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교 중 49곳 49곳은 폐교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네. 이미 뭐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137곳이 폐교가 됐고 그 흐름이 반전 없이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매년 문을 닫는 학교가 늘면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작년 3월 기준으로 미활용 폐교 수가 367곳에 달했고요. 이거를 면적을 따져보니까 전체 대지 면적이 410헥타르 그리고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건물과 대지의 대장 가격을 따져봤더니 5조가 넘었습니다. 뚜렷한 활용 방안도 찾지 못했고 이게 매각도 되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지역 사회에 그대로 방치된 저런. 상태입니다. 네. 새로운 선생님은 누굴지 또 친구들은 어떨지 이런 좀 들뜬 생각을 해야 할 요즘인데요. 한편에서는 이렇게 지역사회 붕괴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학교가 애물단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떡해요. 이건 참 이거 참. 근데 다시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출산율은 추세가 조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 친구들이 학교 갈 7, 8년 후에 조금 그때는 또 문을 다시 열래나? 네. 작년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이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이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네. 언제는 닫았던 문을 다시 열 여는 수도 학교가 있겠다. 생긴다라는 네. 뉴스를 전할 날도 오지 않을까 네. 기대해 그랬으면 보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준비된 뉴스 살폈고요.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죠. 네. 오늘 각급 학교에서는 입학식도 치러졌을 텐데 국민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이 특히나 공감하실 퀴즈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6, 70년대 국민학교 입학식에는요. 가슴에 이것을 단 코 흘리게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를 듣곤 했습니다. 네. 그 시절에는 유난히 코를 흘리는 학생들이 그랬을까? 많아서 그때 이상해요. 나도 그때 흘렸어. 이름표와 함께 이것을 네. 필수품처럼 꼭 달거나 가지고 다녔죠. 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예요? 3글자입니다. 아니 저 진짜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기억나는데요. 엄마가 가슴에 옷핀으로 이걸 매달아 주셨어요. 진짜. 그렇죠. 코를 좀 흘리셨나 보죠? 모르겠어. 왜 그랬지 근데? 저도 달았어요. 자 영양과다 네. 날지 못한 힌트요정이 하루 쉬었더니 에너지가 좀 충만하게 계세요. 아주 좋습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 네. 폭발 부탁드려요. 자, 힌트를 좀 드려야죠. 네. 자, 이것으로 어린이는 코를 닦지만 네. 어른들은 땀도 닦고 눈물도 닦습니다. 네.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티슈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것을 탁 건네거나 네. 아니면 직접 닦아주거나 그래서 이어진 남녀의 인연도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니고요. 네. 여성은 주로 이걸 핸드백에 가지고 다니는데 네. 남자는 주로 바지 뒷주머니, 뒷포주머니에 예, 예. 이제 갖고 다니죠. 저도 지금 있어요. 장식으로 양복 저고리 바깥에 그렇죠. 하시는 여기다가 분들. 상의 주머니에 꽂는 행커치프와 함께 신사의 필수템으로 꼽히는데 네. 그런데 가끔 스카프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네. 스카프가 더 훨씬 커요. 그러니까 아.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힌트가 되지 않나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여성들 필수품이었거든요. 가지고 다니는. 예. 요새는 갖고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 네. 물티슈가 흔해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다 아닌가? 보니까 약간 젊은 아닌가? 세대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뭔가 좀 올드해 보인다는 시각이 좀 아니 있는데 아니에요.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사실 진짜 필요할 때가 많아요. 필요하죠. 그리고 얘 은은한 향이 나는 거 갖고 다니고. 좋죠. 예. 거기다가 향수도 이렇게 칙칙.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는 목에도 두르고. 네. 이거를 딱 손에 쥐고 흔들면 뭔가 아련한 그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준다. 기차를 딱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노스텔지어의 향수? 그렇죠. 아, 이미 정답은 마구 오고 있는데 우리끼리 뭐 하나 모르겠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두 곳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게 됩니다. 자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